만약에 삼성전기가 이번에 브로드컴하고 퀄이 통과가 돼서 글래스 기판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브로드컴 통해서 많은 빅테크들한테 글래스 기판이 공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장 하나당 25개니까 이걸 곱하기 2만을 하면 월에 50만 개가 나오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인사드리는 OSMU 첫 번째 시간입니다. OSMU의 방송 포맷에 대해서는 재미없으니까 제가 방송 끝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브로드컴에 글래스 기판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 키포스트 홈페이지에 풀텍스트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회사에서 유튜브 보시기 곤란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 가셔서 제가 풀텍스트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신 김에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 다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좋고요. 일단 핵심 내용부터 좀 간추려 드리면, 삼성전기가 브로드컴에 복수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요. 글래스 기판 복수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 샘플 타입은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래스 인터포저보다는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 월 2만 장 규모의 양산 투자 계획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 그림은 저희 채널 초창기 때, 그러니까 구독자가 3,000명, 4,000명 이 정도 될 때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구독자가 한 2만 명까지 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도 꽤나 유익하게 들으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2.5D 패키지 혹은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수직으로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래스 기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한국말로는 글래스 기판이라고 퉁쳐서 얘기하지만 사실 글래스 기판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로직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GPU 아니면은 AI 반도체겠죠. 그 로직 반도체와 HBM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요 회색 부분 있죠. 이게 지금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하는 건데, 이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실리콘 웨이퍼로 만드는 놈을 글래스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컨셉트가 일단 첫 번째 글래스 기판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겠죠. FCBGA 안에 보면 중간에 여기 코어가 있거든요. 기판을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한 척추 같은 게 중간에 아주 굵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이 플라스틱을 한번 글래스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접근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글래스로 바꾸는 것도 글래스 기판, 이 밑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의 코어를 글래스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글래스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삼성전기가 브로드컴에 공급하는 제품은 여기 2층에 있는, 여기가 1층, 2층, 3층이라고 하면 2층에 있는 인터포저는 아니고 1층에 있는 글래스 코어 기판이다. 일단 복수의 샘플이 건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평가해보고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양산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위에서 레이아웃을 보면 중간에 가장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 로직 반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 연산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붙어 있는 게 HBM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각각의 반도체가 약간 그 거무튀튀한 그 초콜릿 같이 생긴 거무튀튀한 판때기 위에 붙어 있죠. 이게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인 거고, 그 아래에 보시면, 그러니까 인터포저 아래에 보시면 하얀색 부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FCBGA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공급하는 글래스 기판은 요 놈이 아니라 요 놈이다. 요거는 하나 기억해 두고 가시면 나중에 글래스 기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브로드컴은 뭐 하는 회사냐?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회사들을 보통 에이직 회사라고 불러요. 브로드컴 포함해서 마벨 이런 회사들을 에이직 회사라고 부르죠. 이 회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 구글이나 메타 아니면 오픈 AI, 애플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요즘에 자체 칩을 많이 설계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은 빅테크 회사일지언정 반도체 전문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TSMC에 가지고 갈 반도체 설계도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이 TSMC가 그렇다고 설계도까지 그려주는 회사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회사가 이제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은 파운드리로 가는 노선버스 같은 회사입니다. 반도체를 이 회사들이 설계는 하고 싶은데 내가 설계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브로드컴이 태워주는 이 노선버스를 편안하게 타고 앉아있으면 요 TSMC까지 가준다. 근데 이렇게 브로드컴이 이 빅테크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사전에 여러 IP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설계 인력도 많이 보강을 해놔야 되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사용할 만한 기술들을 사전에 확보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이 회사들이 나중에는 글래스 기판을 쓸 것 같아, 아니면 이 회사들이 한 3년 내에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사전에 그런 기술들을 확보를 해놔야
야, 우리를 위해서 칩을 설계해다오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제안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기하고 글래스 기판을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빅테크 회사들은 그냥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나 뭐 루빈 이런 거 갖다 쓰지 왜 브로드컴에 직접 설계를 맡겨서 TSMC에 생산하게 만드나? 그거는 최적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GPU는 예를 들면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열쇠 꾸러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문에 갖다 대도 다 열리는 열쇠야. 그런데 내가 그걸 위해서는 이 열쇠 꾸러미를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게 마음이 안심이 되겠지만 주머니가 너무 무겁겠죠. 그런데 우리가 에이직, 브로드컴이 설계해주는 에이직이라는 건 나에게 꼭 맞는 열쇠 하나입니다. 내가 사실 이렇게 많은 열쇠를 항상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고 나는 어차피 문 하나만 있다면 돼. 그러면 이 열쇠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반도체에다 대입하면 엔비디아 GPU보다 나의 워크로드에 훨씬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전력 요금도 에이직 쪽이 훨씬 싸고 많이 대량 생산한다면 도입 비용도 에이직 쪽이 더 쌉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가게 되는 그런 이윤을 그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엔비디아 칩이야 사실 웃돈을 준다고 해서 구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에이직은 내가 브로드컴한테 얘기해서 잘 설계를 하면 내가 원하는 분량을 언제든지 살 수 있고 그리고 많이 생산하면 일단 설계하는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면 칩당 단가는 점점점 떨어지게 돼 있죠. 거기에 전기요금도 싸. 그러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에이직 진영,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AI 반도체의 거의 대부분을 엔비디아가 싹쓸이 하고 있지만 에이직 시장도 점점점 커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고요. 뭐 시장 조사 업체에 따라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한 62%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최소 30% 이상은 꾸준하게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삼성전기가 이번에 브로드컴하고 퀄이 통과가 돼서 글래스 기판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브로드컴 통해서 많은 빅테크들한테 글래스 기판이 공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 홈페이지 키포스트를 좀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삼성전기가 애플하고 반도체용 글래스 기판 공급을 협의를 한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아니 뭔 소리야, 애플은 여기 지금 버스에 타고 있는데 브로드컴 노선 버스에 타고 있는데 그냥 브로드컴이 조달하는 글래스 기판을 쓰면 되지 왜 애플은 또 삼성전기하고 컨택해가지고 글래스 기판을 조달하려고 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거는 애플의 전략 때문입니다. 브로드컴이 물론 굉장히 실력이 출중하고 반도체를 설계하고 출하해본 경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이라고 해서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밀림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곰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중간에 길이 끊기고 이렇게 강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브로드컴을 전적으로 믿고 그냥 기다려야 되느냐? 그럴 수 없죠. 피말리는 비즈니스 세계에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중간중간에 바틀목이 될 만한 부분은 내가 솔루션을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애플은 특히나 그런 거를 좀 되게 선호하는 회사입니다. 좋게 말하면 굉장히 치밀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약간 유난 떠는 측면이 있긴 한데 나중에 곰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강물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건너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글래스 기판이 혹시 될 것 같으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조달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애플이 최근에 이제 폴더블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폴더블 관련해서 SCM 전략 쓰는 것만 봐도 이 회사는 참 유난이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차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살 거면 그냥 그 앞뒤로 붙는 필름이나 뭐 이런 기타 부자재들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맡겨서 사면 좋잖아요. 빠르고 튼튼하고 좋은데 굳이 그거를 자체적으로 조달해 보겠다고 지금 글로벌 소재 부품 시장을 뒤집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대단한 회사입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게 만약에 브로드컴하고 삼성전기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뭐 아직 퀄이 좀 남아있긴 하겠죠. 지금 샘플 중이라고 하니까 양산 체결이 되면 이제 생산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기는 아직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세종에 있는 R&D 라인이 단데 그렇다고 이제 퀄 기다렸다가 퀄 되면 우리 투자할게요 이렇게 하면 늦겠죠. 사전에 이제 고객한테 퀄이 될 거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승인이 날 거를 감안해서 미리 선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윤곽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월 2만 장 규모로 투자를 한다 하고요. 보통 이 글래스 기판이 원장이 515에 밀리미터입니다. 515에 한 510 이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글로벌리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월 2만 장 정도 투입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515-510을 한 장을 다 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이거를 잘라 쓰는데 보통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00바디라고 표현하거든요. 가로 100, 세로 100.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가 515, 510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자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25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원장 하나당 25개니까 이걸 곱하기 2만을 하면 월에 50만 개가 나오는 거고요. 연에 600만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100%다 양품일 리는 없고 수율이 있겠죠. 수율은 만약에 70%를 잡는다면 월에 35만 개 생산할 수 있고 연에는 420만 개 정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만약에 100바디가 아니고 150바디, 200바디 이렇게 생산을 해버리면 개수 자체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근데 FCBGA,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 사업 관련해서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게 만들수록 부가가치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는 줄어들어도 레비뉴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합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 투자하느냐? 지금 삼성전기의 글래스 기판 R&D 라인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R&D 연구개발 라인은 여기 세종시에 있고요. 아마 내년쯤에 삼성전기가 여기 부산광역시에다가 원패스 라인을 만들 겁니다. 원패스 라인이라고 하면 한번 투입돼서 끝까지 나와볼 수 있는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한 개 라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보통 월 4,000장 규모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패스 라인이 4,000장 규모가 된다고 하니까 요거가 만약에 양산이 검증이 되면 똑같은 걸 5개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월 2만 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동안에 저희 채널, 그러니까 키포스트 채널에서 두 가지 방송 포맷이 있었죠. 하나는 주중에 인사드리는 이지 키포스트, 주로 좀 심도 있는 내용을 좀 길게 하나를 잡아가지고 설명해드리는 이지 키포스트가 있었고, 하나는 주말에 인사드리는 안테나, 저희 매체가 아니라 국내외 소식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3꼭지 정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안테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스뮤라고 하는 포맷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한국말로는 오스뮤, 읽기 좋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소스 멀티 유즈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아마 안테나처럼 정기적으로 인사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로 임팩트 있는 내용을 키포스트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채널에 동시에 이원으로 소개해드리는 포맷입니다. 제가 오늘 오스뮤입니다 라고 하면 유튜브로 보시거나 아니면 키포스트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텍스트 버전으로 보셔도 된다. 항상 이원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자주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 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원으로 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자주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포맷을 새로 만들었다는 점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김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보셔도 좋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주말에 안테나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